안녕하십니까. 노병천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우리에게 좋은 일, 행복한 일 많이 생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 좀 할까 합니다.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,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. 첫째는요, 나는 늘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.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죠, 이 그림. 잘 보십시오. 저 집이 어떤 집인가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. 힌트 드립니다.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집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집입니다. 정말 역사적인 집이죠. 저 집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 역사가 어쩌면 바뀌었을 겁니다. 그만큼 저 집은 중요한 집입니다. 잘 관찰해 보십시오. 답이 나왔나요? 예. 제가 태어난 집입니다. 제 생가죠.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줄 몰라도 저 흐름하고 초라한 저 집에서 노병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동의하시나요? 저 집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. 제 부모님, 또 제 형제들, 제 아내, 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, 제 자식들, 저 집에서 제가 안 났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비록 저는 초라한 집에서 제가 태어났지만은 제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저 그림 잘 보십시오. 지금 보이죠?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? 잘 보십시오. 예. 놀라운 그림이죠. 놀라운 장면인데 번개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에요. 벼락 빠방 벼락 칠 때 몸에 맞는 그런 이 장면, 정말 쉽지 않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립니다. 여러분,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아요? 예, 600만 분의 1입니다. 600만 분의 1. 벼락을 맞을 확률. 참 이 확률에 맞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로또 있죠?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? 지금 많이들 사시잖아요. 800만 분의 1입니다. 800만 분의 1. 그러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적은 거죠.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? 지구죠. 멀리서 바라본 지구입니다. 참 지구는 아름답습니다. 이 지구가요, 수많은 은하계, 갤럭시, 은하계 속에 있는데 이 갤럭시,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우주에 1000만 개 은하계. 이 또 은하계 자체가 또 우주에 또 1000만 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. 정리하면요, 우리가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지구에서 태어날 확률을 보면은 10의 22승분의 1입니다. 이런 확률은 뭐 우리가 계산도 안 됩니다. 그런데요, 우리가 지구에 태어났다. 그것은 10의 22승분의 1의 확률로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. 또 이 그림 잘 보십시오. 어떤 그림인가 금방 아시겠죠?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요, 대단합니다. 정자가 얼마나 있어야지 한 난자와 딱 이렇게 결합이 되는가 보세요.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3억 분의 1 내지 5억 분의 1로 경쟁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난자의 꼬린 해서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 3억에서 5억 마리에 되는 정자가 막 달려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그 난자의 꼬린 함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또 확률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우리가 수많은 그 은하계 우주 가운데 갤럭시, 또 우주,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에서 그것도 사람으로, 동물도 아니고요, 개나 돼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날
그런 확률, 그것은 10의 22승분의 1 곱하기 3억 분의 1 내지 5억 분의 1입니다. 이 확률은 뭐 이거 불가능한 그런 확률이죠. 이 확률로 우리는 이 땅에, 이 지구에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죠.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, 야, 내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구나.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. 나는 소중하죠. 그래서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.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전혀 그건 뭐 무의미한 비교입니다. 세상에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. 회명의 유명한 소설가 노인과 바다, 이분이 했던 얘기가 참 의미가 있어요.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수하도 그 좋은 것은 아니고, 진짜 고귀한 것은 어제 나와 비교했을 때 오늘의 내가 우수한 것이다. 정말 비교하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라, 이 말을 하고 있어요.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?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우리는 정말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서는 안 돼요. 한계. 나는 여기까지다. 나는 여기까지다. 이런 한계. 이 그림 보면은 뭐 정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좌절하는 사람들. 스스로의 한계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. 좌절한다는 것은 뭐예요? 예,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.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 그러죠? 낯짝 보이세요? 낯짝의 얼굴, 여기 낯짝, 예, 여기 낯짝이에요. 자, 이 벼룩에 보면요, 자기 몸에 137배를 뜁니다. 팍 뛸 때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몰라요. 초당 그 속도, 점프 속도가 1.9m입니다. 그러니까 팍 뛰는 거죠. 그 유명한 그 벼룩을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. 벼룩 여왕이라 불리는 루이즈 로스 차일드라는 분인데,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. 우리도 이미 아는 실험인데요. 비커 실험. 저 비커 속에 벼룩을 넣었어요. 그리고 뛰게 했어요. 막 뛰죠. 막 위까지. 그러다가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. 뚜껑을 덮으니까 고상들이 있다가 밑에 램프에 불을 붙였어요. 뜨겁죠, 바닥이. 그러니까 이 벼룩들이 어떻게 해요? 램프 뚜껑을 딱 덮은 상태로 불을 붙이고요. 그러니까 탁 뛰니까 위에 머리가 뭐가 딱 부딪히죠? 이렇게 다시 내렸어요. 또 부딪혀요, 머리에. 이 뚜껑을 덮었으니까 또 탁 내려. 이걸 반복하면서 뚜껑을 딱 열었어요. 얼마든지 뛸 수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뚜껑 있는 그 위치까지만 뛰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. 뛰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.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. 나는 머리에 부딪혔다.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뛰고 내려오는 거예요. 이것이 유명한 실험인데, 이때 이 루이즈 로스 차일드가 했던 말이 참 중요하죠. 바로 이겁니다. 모든 한계는 내 안에 있다. 이 말을 합니다. 이게 벼룩 실험입니다. 여러분, 일본의 코이 잉어 들어보셨죠? 이 코이라는 것은 작은 항아리에 넣으면 그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, 또 이것을 크게 높은데, 넓은데 풀어놓으니까 엄청난 길이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코이 잉어입니다.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수상록에 보면은 회상이라는 책에도 이게 소개가 됩니다. 이게 뭔가 하면은, 사람은요, 이 물고기는 자기가 놓인 환경, 내 생각의 그릇에 그에 맞춰서 자랄 수밖에 없다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한계를 가진다는 거 참 우리가 안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뇌라는 것은요,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도 따라간다고 해요.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안 되는 방향으로 몸이 가버려요. 또 모든 것이 그리 가버리거든요. 그리고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되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뇌를 속이라, 이런 말이 있어요.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한계를 스스로 생각하게 될 상황일지라도 그러지 말고, 에이, 난 할 수 있어. 난 할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뇌를 속이면은 모든 그 육체도 그렇게 가버리고,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죠. 자, 마지막으로요,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,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돼요. 할 수 있다. 강추랑 있죠? 앤드류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한참 영업사원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어떤 집에 가니까 어떤 노인의
집에 갔더래요. 노인의 집에 가니까 뒤에 그림 하나 붙어 있어요. 그 그림이 유명한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그림이었죠.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밀물이 오면은 배가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. 바다로, 넓은 세계로.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걸 좀 자기한테 달라니까 안 주었어요. 그러다 결국은 노인이 죽었을 때 다시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. 식구들한테 부탁해서.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강철왕 부자가 되잖아요. 그래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그 뒤에 그 사무실 뒤에 보면 그 그림이 늘 붙어 있었다 그래요. 반드시 밀물이 온다.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.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된다는 생각을 해야 반드시 되는 일이 생깁니다. 안 된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죽어도 안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는 늘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그렇다면 반문할 거예요.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 해서 늘 뭐 잘 될 것 같으면 뭐 지금까지 안 된 사람이 없네. 물론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인생 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존 고던이라는 사람이 지었죠.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. 바로 이 말인데요.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.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패가 확실하게 보장된다. 어떤 말인가 아시겠어요?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죠. 물론 그럴 수 있죠.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패가 확실하게 보장된다. 그 말도 맞죠.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.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두바이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죠. 어떤 빌딩이에요? 이 빌딩이요. 처음 생길 때 만들어질 때 여러 그 나라에서 수주를 하려고 달려들었어요. 그때 삼성물산이 덤벼들었잖아요. 그때는 이 모래바닥에 절대로 이게 높이를 세울 수 있는 공법이 나오지 않았어요.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거든요. 그런데 삼성물산이 어떻게 했어요? 일단 우리가 이건 다 할 수 있다. 우리가 이 모든 할 수 있다. 이렇게 말해버려요. 그래서 수주를 따내버립니다.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? 야,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 공법을 머리 쥐어 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결국은 그 높은 블루카 할리파죠? 높이 있는 그 건물을 올렸어요. 이 말이 뭡니까? 일단은 할 수 있다고 그냥 덤빈 거예요. 그냥 큰 소리부터 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. 이 방법이 참 굉장히 좋죠. 그래서 두 가지 팁을 드립니다.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야 될 질문입니다. 첫째는 왜 안 되는가를 봐야 돼요. 왜 안 되는가 질문해야 돼요. 왜 안 되는가? 그리고 두 번째,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?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. 여러분, 오늘 지금 그림 보시면은 다이너마이트 아니죠. 뭐예요, 저게? 폭탄이 하나 있죠. 끝에 심지 옛날 그 폭탄이에요. 요즘은 저렇게 안 하지만, 자, 밑에 새까만 부분이 화약에 드는 부분이 화약. 사람들은요, 늘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. 안 될 거야. 불가능하다. 부정적인 생각. 하지만은요,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요, 끝에 하나, 불 붙이는 부분이 있죠. 불을 딱 붙이면 밑으로 화약으로 연결해서 팍 터지잖아요. 아무리 작은 희망, 아무리 작은 그런 성공 가능성이라도 그것이 있다는 걸 붙드는 거예요.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. 그것을 보는 거예요. 밑에 시커먼 화약을 보지 않고, 안 된다는 걸 보지 않고, 이걸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힘이 있잖아요. 나는 할 수 있어. 절대 긍정. 나는 할 수 있어. 거기다 불을 붙이는 순간에 이걸 놓치지 않으면 결국 타들어가서 밑에 안 된다. 나는 안 돼. 하는 한계. 이것이 팍 터지면서 엄청난 위력으로 세상을 바꿔버립니다. 우리는 작은 희망,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 눈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힘, 그것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,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. 감사합니다.